안녕하세요. 시험영어 고득점을 위한 어휘 심화 학습 7번째 순서는 다 아는 것 같은데 시험 문제로 나오면 잘 틀리는 convince 동사입니다. 자, 이제 공부 시작해보죠. 먼저 convince가 이끄는 세 가지 문장 구조를 살펴볼 건데요. 여러분들 꼭 당부드리고 싶은 건요. convince 동사의 목적어는 절대로 something이 아니라는 거예요. 능동태 동사 convince 뒤에는 반드시 somebody 목적어가 나와야 합니다. 이 점을 꼭 기억하세요. 맨 마지막의 문제로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 텐데요. 정말 많이들 틀리시거든요. 왜 그렇게 틀리는지 이유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일단 3형식 먼저 볼까요? 주어 다음에 convince 동사, somebody 목적어 뒤에 of something이 나오게 되죠. 그래서 주어, 동사, 목적어, of something은 전치사구니까 품사로 따지면 부사라서 문장의 형식에 포함되지 않죠. 그래서 이걸 우리가 3형식이라고 하는 거고요. 해석은 주어가 somebody에게 something에 대해서 확신시키다, 납득시키다 이렇게 하죠. 그리고 수동태는 어떻게 만들어요? 목적어가 주어 자리로 나가죠. somebody 주어가 되죠. 동사는 수동태 be convinced로 바뀌고 원래 능동태에서 목적어 뒤에 나와 있던 of something이 그대로 수동태 동사 뒤에 붙죠. 예문을 보시면 I'm convinced of his honesty 그랬네요. 해석을 어떻게 할까요? 나는 그의 정직함에 납득된다, 확신된다 이렇게 하면 너무 어색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수동태 패턴을 어떻게 해석하냐면 나는 그의 정직성에 대해서 확신한다 이렇게 해석하죠. 그래서 수동태 동사 패턴이 해석이 확신한다 이렇게 능동태처럼 되기 때문에 동사 convince를 수동태로 넣어야 될 자리에 자꾸만 능동태 convince를 넣게 되어 있어요. 이 점을 주의하셔야 문제 풀 때 혼동되지 않겠죠? 그 다음 4형식의 convince를 볼까요? 주어 다음에 convince 동사 나오고 역시 somebody 목적어가 나오죠. 에게 목적어죠. 그 다음에 대절, 을 목적어죠. 에게, 을을 두 개의 목적어가 나란히 이렇게 나오는 걸 4형식 패턴이라고 하잖아요. somebody에게 대절을 확신시키다, 납득시키다 라고 해석하죠. 그럼 이걸 또 수동태로 바꿔볼까요? 목적어 somebody가 주어 자리로 나가고 동사는 be convinced. somebody 목적어 뒤에 있던 대절을 그대로 수동태 동사 be convinced 뒤에 이어서 붙이게 되죠. 그래서 구조는 somebody be convinced 대절이 되네요. 예문을 볼까요? She's convinced that the plan will succeed. 이랬네요. 자, 이것도 역시 해석할 때 그녀는 대절에 대해서 확신된다, 납득된다 이렇게 하지 않죠. 자연스러운 해석은 그녀는 대절에 대해서 확신한다 라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내용은 이렇네요. 그녀는 그 계획이 성공할 것을 확신한다 라고 하면 되죠. 꼭 주의하셔야 될 건 수동태 동사가 확신하다로 해석된다는 점이에요. 자, 이제 5형식의 convince를 보겠습니다. 주어 다음에 convince 동사, 역시 somebody 목적어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투부정사 목적 보어가 나왔네요. 역시 수동태로 바꿔보면 somebody 목적어가 주어 자리로 나가죠. 그리고 be convinced, 수동태 동사 나오고 능동태의 somebody 목적어 뒤에 있던 투부정사 목적 보어가 바로 수동태 동사 뒤에 붙게 되죠. 예문은 She was convinced to join the team. 해석은 그녀는 설득되어 그 팀에 합류했다. 이렇게 하시는 게 혼동이 없을 것 같아요. 우리말로 설득하다는 설득하는 행위 자체에 포커스가 좀 있잖아요. 그러나 영어의 convince는 persuade 동사도 그렇고 설득해서 결국은 설득의 내용까지 완결이 되는 걸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도 그녀는 결국은 팀에 합류한 게 맞아요. 합류하도록 설득을 받았다까지가 아니라 설득을 받아서 결국은 합류했다까지요. 이렇게 의미를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이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능동태의 구조 공식을 볼까요? 일단 주어 다음에 convince 동사 나오고 somebody 목적어 뒤에는 of something이 나오거나
대절이 나오거나 투부정사가 나온다.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 이 능동태 구조가 수동태가 됐을 때는 somebody 주어가 나오고 be convinced 수동태 동사 나온 다음에 바로 뒤에 of something 대절, 투부정사 이렇게 세 가지 구조가 나올 수 있다 라고 정리를 해주시면 좋겠어요. 자, 이제 탭스 모의 문제를 풀어볼 텐데요. 빈칸 앞을 보니까 try to가 나왔어요. 빈칸 자리에는 원형 동사가 들어가야 되겠죠? 선택지에는 뜻이 다른 동사가 4개가 나왔는데 동사 어휘 문제의 경우에는 문장 구조를 파악해서 선택지를 일단 제거하는 식으로 문제 푸는 게 훨씬 쉽죠? 그렇게 해보도록 할게요. 우선 선택지를 먼저 정리해 볼까요? 선택지 A에 있는 persuade 동사도 역시 somebody 목적어가 나오고요. 투부정사나 대절이 그 뒤에 등장하는 구조를 이끕니다. 그래서 somebody에게 투부정사 하라고 내지는 대절이라고 설득하다라는 뜻이 되죠. 두 번째 convince 동사, convince 뒤에 somebody 목적어, of something, that 완전절, 투부정사구 이렇게 세 가지 구조가 나올 수 있죠. somebody에게 something에 대해서 대절이라고 투부정사 하라고 설득하다라는 뜻이 되죠. persuade와 convince의 공통점은 둘 다 능동태로 쓰일 때는 반드시 somebody 목적어가 나와야만 한다는 거죠. 이걸 이용해서 시험 문제를 출제하면 굉장히 많은 학생들이 틀리기 때문에 이 점을 유념해 두시고요. 두 동사의 차이점은 persuade 동사의 경우에는 somebody 목적어 뒤에 of something 스트럭처가 나오지 않는다는 거죠. 자, C번 선택지를 볼까요? explain. explain 동사 뒤에는 something이나 대절이 등장하죠. 설명하다 라는 뜻은 다 아실 거고요. 주의하셔야 될 건 explain 동사 뒤에 about 같은 전치사가 동반되지 않는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일형식으로 착각하기 쉬운 전형적인 3형식 동사예요. 왜냐하면 우리말로 뜻이 뭐뭐에 대해서 설명하다니까 자꾸 뭐뭐에 대해서라는 의미의 전치사 about이 들어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그 점을 주의하시면 되는 동사입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remind 동사 공부해보죠. remind는 역시 somebody 목적어 나오죠. 여러분들 여기에서 제가 정말 강조드리고 싶은 건 능동태 동사일 때 목적어로 somebody가 나와야만 하는 동사들은 특히 주의해서 공부하시라는 거예요. 시험 문제로 활용되는 경우가 많고 혼동돼서 답이 아닌 선택지를 고를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죠. remind 동사도 somebody 목적어가 나오고요. 그 뒤에는 of something, 대절, 투부정사구, convince 동사와 같은 문장 구조를 취하죠. 하지만 뜻은 상기시키다 라고 하죠. somebody에게 something에 대해서 대절이라고 투부정사라고 상기시키다 이렇게 되죠. 자, 이제 선택지 정리가 끝났으니까 해석을 해볼 텐데요. 그 전에 두 개의 표현을 먼저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줄의 jury라고 하는 단어는 배심원단이죠. 이 단어도 좀 주의하셔야 돼요. 배심원단은 집합명사고요. 배심원 한 사람 한 사람을 일컫는 juror는 countable noun이에요. 셀 수 있는 명사죠. 제가 이걸 왜 거론할까요? 시험 문제 출제가 되기 때문이죠. 나중에 다른 상황에서 좀 더 심도 있게 다뤄보기로 하겠고요. 두 번째 줄 앞에 the inconsistencies in his testimony라는 표현이 나오죠. 이건 증언의 모순이라고 해석하시면 되겠네요. 자, 그럼 이제 해석을 해볼게요. 그 변호사는 그의 증언의 모순에도 그리고 뒷받침할 만한 증거의 부재에도 불구하고 배심원단에게 그의 의뢰인의 무죄에 대해서 설득하려고 했다. 정답은 당연히 convince가 되겠네요. persuade가 안 되는 이유는 뭐죠? 빈칸 뒤에 구조가 somebody of something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persuade는 답이 되지 않죠. 탭스 모의 문제의 마지막으로 세 번째 문법 문제 유형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이 유형이 학생들이 제일 어려워하는 문제죠. 그래서 제가 임계량의 문제 유형 정리가 끝나기 전까지는 정답에만 집중하시라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오늘도 정답에만 집중해 볼게요. 자, 이 문제의 정답은 C번이 되겠죠. 이유는 동사 convince가 과거 시제로 능동태로 나왔어요.
자, 제가 컨빈스에 대해서 앞서서 여러 번 반복했던 내용을 한번 상기시켜 볼까요? 컨빈스 동사가 능동태로 쓰일 때 somebody 목적어가 반드시 나와야 한다라고 했었죠. 그런데 컨빈스 동사의 과거 시제 능동태 동사가 나온 뒤에 somebody 목적어 없이 그냥 대절만 나왔어요. 따라서 능동태 동사가 틀렸구나. 그럼 어떻게 고치면 좋을까요? 컨빈스 동사 뒤에 바로 대절이 나오려면 그 컨빈스가 수동태여야 하겠죠. 그래서 컨빈스 동사 앞에 비동사를 넣어주면 되겠네요. 이 비동사가 is일까 was일까는 고민할 필요가 없죠. 이 동사가 능동태인 것은 확실하게 틀린다. 이것만 알고 있으면 바로 정답 C를 고를 수가 있죠. 이런 식으로 차곡차곡 정말 많은 유형들을 암기하시면 나중에는 고민 없이 바로바로 정답이 떠오를 정도로 많이 익숙해지실 거고요. 오늘 준비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집중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고요.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